네,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주권 불소지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권 불소지 358조에 있는데 주주들은요 주권을 분실 등으로 이용해서 소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회사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반납하거나 발행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주가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외하고 주식에 대해서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다죠. 하야하는 건 아니에요. 임의직입니다. 신고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신고를 받을 때 회사가 하는 거죠.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어때요?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만약에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어때요? 반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맡겨둬야 돼요. 뭐 부분 논점이지만 무효로 됐을 때 주권을 무효했다는 건 소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회사에 제출했더니 소각했을 때는 아예 주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선의 취득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아예 안 되죠. 근데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만약에 맡겨놨다. 이럴 때는 이게 분실되거나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권 불소지로 주권을 회사에게 맡기거나 미발행되었을 때 그럼 주식 양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식 양도. 주권 불소지 상태에서 주식 양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식 없이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럴 경우는 어때요?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 발행이나 반환을, 그죠? 반환 후에 주식 양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반환한 후에 반환 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식 양도를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됐나요? 그 정도 여러분 조문을들이 복습용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권의 선의취득 가볼까요? 이 선의취득은 별 규정이 없어요. 주권의 선의취득. 다시 말해서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그 요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소진이 악의 중과실로 해서 수표를 취득하는 경우를 빼고는요. 요건을 갖추면은 선의취득 인정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좀 알아보는데요. 판례를 알아보기 전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어, 주, 주식이, 그죠? 선의취득이다. 선의취득이 되고, 어, 또 만약에 주식을 선의취득했을 때, 채권 판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 판결을 받은 게 더 우선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식을 잃어버린 상태죠. 잃어버린 상태, 주권을 선의취득한다. 이 선의취득자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의취득자. 선의취득은 요건을 갖추면 완전한 선의취득을 갖게 되잖아, 그죠? 갖게 되면 그 선의취득한 주권을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바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안 돼. 알겠죠? 그런 건 안 돼. 왜냐하면 그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이고 그 선의취득한 주식으로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뭘까요? 주주 명부의 기재, 즉 명의 개설을 해야만이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선의취득하더라도 우리가 선의취득의 뭐 요건이야 뭐 어음수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주식과 관련한 쟁점이 있다면 선의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하려면 명의 개설을 해야 된다. 그거 알아둡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판례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1번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에 관한 신뢰에서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쵸? 예, 보호하는 제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악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돼. 알겠죠?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악이라는 것은 교부 계약에 하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그죠? 중대한 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뭐 그 정도 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판례도 보시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그 선의 취득을 위한 취득의 방법에는 현실 인도 이외에 간이 인도, 반환 청구 양도가 있다. 그죠? 이럴 때 양도인이요. 그죠? 이거 좀 한번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와보면 현실 인도에 간이 인도, 반환 청구, 양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양도에 의해서 주권의 선의 취득 필요한 요건인 주권을 점유를 취득했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어떻게 돼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줘야 되죠. 당연한 거죠. 이 반환 청구권 양도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채권 양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고요. 이제 그다음에 주권의 재권 판결 재발행 부분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그죠? 알아야 돼. 선의취득도 회사와 관련되는 주식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게 나오니까. 아까 선의취득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선의취득한 그죠? 재권한 판결하고 재발행 부분 요 보면은 그건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이고 여긴 주권의 재권 판결이에요. 잃어버린 주식을 재권 판결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공시채고 절차에서 이걸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재권 판결을 받으면요. 그죠? 무효되죠. 잃어버린 주식은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서 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좋은데 만약에 분실된 주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주식이 없는 상태죠. 그죠? 주식 없는 상태에서도 주주로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주권 상실자가 어, 그걸 떠나갖고 주권 상실자가 다시 주식을 발행받으려면요.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권 상실한 자가 재권 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해서 주권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식은 반드시 재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재발행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거 어떨까요? 회사가 주식을 잃어버렸으니까 미안하니까 회사가 스스로 재권 판결을 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알겠죠? 무효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하여튼 숨은 중요한 주제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주식의 교환에 대해서 넘어왔어요. 포괄적 교환. 이 포괄적 교환, 주식의 이전이 있죠. 포괄적 이전. 교환 이전은 뭡니까? 교환 이전은 하나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걸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주식의 교환을 통해서 모자 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교환이 주식의 교환을 통해서 모자 회사를 만드는 것이야 라는 걸 이렇게 바로 치환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도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포괄적 교환에는 완전 뭘 한다? 모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 완전 모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른 회사는 뭘 한다? 완전 자회사를 한다. 이런 거죠. A 회사가 있고 B 회사, 이제 기존에 있는 회사가 B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포괄적으로 교환합니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때요? 여기서 완전히 넘겨줘요. 완전히 넘겨주고 A가 발행하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 A 주식 있죠.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 주주들이 갖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B 회사가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주식회사가 B 주식을 완전히 100%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주식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B 주식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자회사 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B 회사의 주식을 A 회사가 완전히 교환해서 가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넘겨주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받았던 주식 있잖아요. 넘겨주고 그럼 주주들에게는 그 대가만큼 주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발행한 이 주식을 모회사 주식을 어때요? 이렇게 또 교환해서 B회사 주주가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포괄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을 어때요? 주식을 교환한 날에 주식 교환에 의해서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에 이전해 주고요. 그리고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있죠. 여기 완전 자회사 주주는 그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그 회사, A 회사죠. 모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회사, 누구 회사 주주입니까? 모회사 주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B 회사 주주는 주식을 넘겨주고 A 회사 주식을 가지면 해서 A 회사의 뭐가 됩니까? 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를 만드는 걸 말한다. 그죠? 교환.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괄적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문이 360조에 3이 있는데 조문을 좀 쭉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어때?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주총의 특별 결의로 뭘 해야 되냐면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총의 승인을 받는데 이 주총회는 주총의 특별 결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승인한다. 그 다음에 교환 계약서는 당연히 법정사항을 적어야 되고 또 주총회 소집 통지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항 가보시면 교환으로 인해서 주식 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단 말이죠. 가중될 때는 주총의 특별 결의와 종류주총의 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6항 가보시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그죠? 그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서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건 뭐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7항 가보시면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는 전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 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식 교환이 흐르기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내 그 주식을 처분해 줘야 돼. 그렇죠? 처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 뭐 여기도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처분해야 되는 거 동일합니다. 우리 자기 주식 취득에서는 6개월 제한은 없죠. 근데 모회사와 자회사에 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취득하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다 조문 문제로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뭐 공시제도 있다. 여기도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있죠. 물론 의결권 없거나 제한된 주를 포함해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간이 주식 교환 이게 간이 주식 교환인데 간이 주식 교환에 공고 통지한 날 2주 내에는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기재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쪽에 합병의 반대주 주식 매수 청구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반대주 주식 매수 청구권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뭐 볼 거 없습니다. 실효 절차도 문제 안 되고요. 그러면서 간이 주식 교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이 주식 교환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간이 주식 교환. 완전 자회사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의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간략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주주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환도 간이 주식 교환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여기 교환도 소규모 주식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병하고 똑같아요. 간이 주식 교환에서는 뭐가 있다? 반대주 주식 매수 청구권이 몇 조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앞쪽에 받은 360조 5에서 간이 2항의 간이 주식 교환 있죠? 이럴 때는 간이 주식 교환할 때는 반대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 소규모 주식 교환에서는 그게 없어요. 알겠죠? 간이 주식 교환이 있지만 소규모 주식 교환은 우리가 소규모 합병 거의 똑같아요.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및 이전한 자기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이사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의 현존한 순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외도 있고요. 나머지 이 소규모 합병하고 완전 똑같아요. 됐죠? 네, 똑같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합병처럼 있죠. 시장에 가보시면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예 조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주식 교환으로 또 포괄적 교환에 의해서 모자에서 관계 성립할 때 간이 주식 교환, 그 다음에 소규모 주식 교환이 있고 간이 주식 교환은 반대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고 소규모 주식 교환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모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우리 합병할 때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주식 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하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을 좀 조심하라 그랬죠. 항상 그죠. 주식 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하는 때다. 그래서 임기가 지나고 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주식 교환한 다음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절상기에 정기총회가 중요한 때 퇴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은 틀린 말이라는 뜻이죠. 거기 지문을 한번 보면 이런 건 틀린 말이에요. 주식교환 이전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 계약서 다른 증명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이거 아니에요. 주식 교환한 다음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결산기 있죠? 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하는 거죠.
주식 교환 후 처음으로 도래한 결산기에 관한 정기추 종회. 요거 종료하는 때 테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교환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산기 주총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사 감사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뭐 주식 교환이 이루어진 영업 연도가 종료한 때 이게 틀린 말이 나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주식 교환에 무효의 소도 있습니다. 그죠? 주식 교환에 날로부터 6개월의 소만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이 합병무효소와 똑같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딴 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괄적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